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생활도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다양한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의 보편화 등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PC, 태블릿, 스마트폰을 이용해 학업이나 업무, 생활 전반의 모든 일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활 방식은 편리함을 주는 반면에 신체의 척추관절의 변형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와 생활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목, 어깨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십니까? 몸이 쫙 깔아져가 아침에 막 일어날 의욕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피로도가 있는데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한다든지 이런 일상생활 자체가 아주 힘들어졌죠.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반복되면 척추와 관절의 변형과 손상이 진행돼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를 방치하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각각의 기관이 서로 연결돼 있는 하나의 유기체로 한 곳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신체 전반에 걸쳐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서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큰 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목과 어깨 통증은 원인을 빨리 찾아서 그에 적합한 치료를 하게 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목병과 어깨병이 함께 있어 의료진의 협진을 통해 치료하는 경견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문찬, 황승현 원장과 함께 경견통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병이 있고요, 어깨병이 있는데 그 병이 목병 플러스 어깨병이 동시에 있는 것을 저희가 경견통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경견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목병과 어깨병이 동시에 있는 분입니다. 목, 어깨 통증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이 고민용어로 제가 비유를 하면 이게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감기 걸려도 콧물 나고 기침 나고 조금의 양상이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실제로 이제 진단 자체가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통증의 어떤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분들은 목만 아프고요, 어떤 분은 두통만 있는 분도 있어요. 목 디스크인데.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오른쪽 날개뼈만 아프고 어떤 분들은 이 전체가 다 아프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목, 어깨의 어떤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전문의의 어떤 직접적인 진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제 혼돈한 이유는 제가 이제 보통 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1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혼돈 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반되면 사람들이 이게 목병인지 어깨병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세 번째, 우리가 단순하게 의사들도 이제 MRI로만 자꾸 설명을 하려는 이제 분들도 애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MRI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종의 참고 자료거든요. 결국 이제 MRI도 정확하게 찍지만 실제로 그 MRI를 이제 MRI의 어떤 단점이 뭐냐면 이것이 진짜 상처인지 흉터인지 감별이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MRI로도 이제 판단이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단 자체가 모든 게 종합적으로 늦어질 수 있고, 이게 목, 어깨에 헷갈리는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목 전문의 그리고 어깨 전문의를 동시에 만나서 진찰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일단 그 대개 어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목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일자목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어깨 힘줄을 덮고 있는 지붕을 형성하고 있는 견갑골이라는 뼈와 힘줄이 닿으면서 보통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충돌 증후군이 생긴다던가 회전근개 파열이 생긴다던가 염증이 생기는데, 이 견갑골 자체가 목의 근육과 목의 신경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견갑골 주변의 문제는 목 디스크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가 이제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은 목에
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심을 하고 같이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쌀쌀함이 감도는 아침 공기에도 병원은 이른 시간부터 방문한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시술을 위해 입원 수속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정대권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정대권 씨. 6개월간 지속된 통증은 대권 씨의 일상생활마저 힘들게 했는데요. 그동안의 고통이 오늘 시술로 깨끗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아팠는데요. 목이 아픈 것은 한 4, 5년 되고 어깨가 이렇게 아픈 것은 한 6개월 이상 정도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깨가 막 아리고 그다음에 몸이 막 터지는 느낌. 몸이 쫙 깔아져가 아침에 막 일어날 의욕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피로도가 있는데 그런데도 일어나서 조금 움직이다 보면은 또 조금씩 풀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낫는가 싶어서 또 보면은 또 저녁 되면은 또 아프고. 밤에 잠을 좀 주무셨습니까, 아버님? 아버님 이제 어깨 아프신 게 한 6개월, 7개월 되셨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번 쭉 한번 올려 보시겠습니다. 팔꿈치를 일단 딱 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예, 요거는 지금 귀까지 올라가는데 요거는 이제 한 예, 한 100도 정도 올라가시네요. 예. 그다음에 요 뒷짐 지는 거는 요것도 아프시죠? 예. 요것도 아프시고 아마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안 아프셨다가 점점 이제 심해지셨을 텐데 당장 아플 때는 갑작스럽게 동작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뭔가 약간 조금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그래서 돼요. 무의식 중에 뭔가 예, 순간적으로 오면 탁 그러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아파서.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유착이 심하고 오십견이 심하신 분들은 지나가다가 누가 부딪히기만 해도 이게 아파가지고 이제 뭐 피하신다던가 그런 게 있죠. 저희 병원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어깨 이제 관절 운동 각도가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나오진 않으셨고 이제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오십견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오십견이 정말로 이제 순수하게 이제 관절 자체가 굳어서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회전근개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하였고 또 이런 어깨가 굳어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목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목도 같이 검사를 했습니다. MRI 검사상에는 회전근개가 조금 손상은 있었는데 실제 수술적으로 우리가 봉합을 할 정도는 아니었고 어깨 자체만 굳어 있는 걸 풀어줘도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목 쪽에도 조금 신경이 눌리는 게 있어서 그걸 같이 치료를 하면은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수술은 협진으로 진행되는데요. 어깨 진료가 끝나고 목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대부분의 어떤 김문찬 증상은 원장의 진료실로 뒷목이 향합니다. 아프고 날개뼈가 아프고 등짝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디스크라는 병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손이 저려야지 목 디스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손이 저림까지 오는 거는 소수예요. 오히려 소수고 목 디스크의 어떤 메인 증상 대부분의 어떤 증상은 우리가 뒷목이 아프고 날개뼈가 아프고 등짝이 아픈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담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실제로 담이 아니고 디스크의 어떤 내부의 어떤 이렇게 색깔 변성만 있어도 이게 결국 디스크 내부에 손상이 온 거거든요. MRI 보면 사실 이제 디스크의 어떤 퇴행성 변화, 블랙 디스크가 되어 있는데 심하게 돌출된 형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한 5년이 되었어요. 5년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진단 자체가 목 디스크에 이 까맣게 변성이 온 것도 결국 디스크 내부에 어떤 손상이 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이제 어깨병까지 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목병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 어떤 오십견, 경견통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병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목 디스크에 어떤 내부에 손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이 걸렸다라고 이제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어깨병까지 어깨의 어떤 힘줄 문제, 유착까지 발생했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목병하고 어깨병을 동시에 치료해야 되는 분이죠. 별다른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별로 없는데
갑자기 이제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게 아마 그 목하고 연관해서 오십견과 목 디스크로 힘들어하는 대건 씨를 위해 황승현, 김문찬 원장이 뭉쳤습니다. 그게 트리거가 되지 수술이 않았나. 진행되기 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좀 더 나은 이제 결과를 내기 그 위해 의료진의 물어보면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목의 자세가 직업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러 군데 동시에 치료해야지 어쨌든 치료의 어떤 만족도 결과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을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자동차를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엔진하고 미션이 동시에 고장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몸이 두 군데, 세 군데 체인 리액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두세 군데 고장 나는 경우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우리가 목어깨병이 우리가 자매 질환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실제로 허리, 무릎도 우리가 형제 질환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만큼 이제 허리병이 있으면 무릎병이 같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허리, 목은 또 이종사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각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모여서 환자분들을 토탈 케어해야지 부분적으로 자꾸 보다 보면 이게 환자의 어떤 치료의 어떤 결과도 떨어지고 추후에 또 다시 재발할 확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환자를 볼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치료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퍼런스가 매일 필요합니다. 시술을 위해 수술실로 향하는 대건 씨. 간단한 시술이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듯한데요.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이 긴장감도 잘 견딜 수 있을 거라 다짐을 해봅니다. 목 디스크가 있어서 이제 목 디스크가 있는 곳에 염증이 있어서 신경이 어쨌든 빨갛게 염증이 생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병변비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소염제하고 우리가 생리 식염수로 세척해주는 시술을 지금 할 계획이고요. 요거는 이제 피부 마취만, 국소 마취만 해도 금방 끝나는 아주 간단한 시술이고 매우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김문찬 원장의 목 시술이 먼저 시작됐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시술은 신경 성형술입니다. 목 뒤쪽으로 카테터를 삽입시켜 신경 손상이 일어난 부위를 확인해 약물을 주입합니다. 디스크가 탈출한 부위나 협착이 발생한 부분의 염증과 부종은 물론 유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시술 시간도 짧고 치료 후 한두 시간 정도가 지나면 일상생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순서대로 카테터 위치를 잡고 금방 끝났습니다. 잘 끝났고요. 근데 다들 이제 사람들이 이 환자분들이 목은 뭔가 건들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근데 보셨다시피 이제 위치만 잡고 카테터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병변 부위로 접근하는 것도 매우 안전하게 갈 수 있고 환자분도 뭐 그렇게 통증도 없고 시술할 때. 그래서 이제 시술은 잘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술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뭐 어떠한 병이든지 간에 우리가 끝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이제 교육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네. 지금 한번 아버님이 들어보실까요? 팔을요? 힘이 안 가죠. 예. 조금만 이쪽으로. 원래 여기 많이 굳으셨잖아요. 예, 여기 조금 제가 이어지는 황승현 원장의 시술은 관절 도수 조작술인데요. 좀 괜찮으세요, 아버님? 오, 여기 관절 운동 제한이 심할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이건 좀 천천히 할게요, 아버님. 국소 마취 후 어깨 관절을 수동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으로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피부 절개가 필요 없는 비침습적 수술이기 때문에 흉터와 통증에 대한 부담이 적고 빠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유착이 방금 많이 심하셨는데 다행히 다 풀렸습니다. 보통 이제 만세 동작하고 이렇게 젖히는 동작하고 이게 열중적 동작이 제일 많이 이제 불편하신데
지금 그 부위에 유착을 다 풀어서 지금 다 되는 걸 확인을 했고 이제 아마 내일부터는 이제 굉장히 많이 편해지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유지가 하는 거는 이제 환자분이 열심히 하시면은 이제 뭐 계속 좋아지실 거라고 봅니다. 거의 치료의 한 90%는 끝난 겁니다. 이제 조금 아플 수는 있는데 이제 계속 이거를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이 조금 힘들면은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개 이제 본인이 집에서 그냥 이렇게 팔을 젖히고 돌려주고 이런 것만 열심히 하셔도 기본적인 재활은 다 된다고 봅니다. 시술 다음 날 대건시의 입원실을 찾은 김문찬, 황승현 원장. 어제는 편히 잘 잤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뒤쪽은 좀 통증이 어떠세요? 편안한 점을 잘 주무셨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오십견 치료할 때 이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목병을 반드시 치료해 줘야 돼요. 결과 좋으실 거고 앞으로도 이제 목병이 온 이유 자체가 자세가 조금 안 좋아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를 잡아주는 치료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하여튼 결과 좋으실 겁니다. 또 어깨 온전히 보시고요. 예, 아버님. 자, 팔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버님? 예. 원래는 한 요 정도였는데 오늘 지금 쭈그러 쉬우. 예, 거의 이제 여기도 한번 올려보실까요? 예. 거의 그냥 양쪽하고 많이 지금 많이 올라오시네. 같아지셨네요, 아버님. 그게 이제 요게 다 풀리면 되니까 그거 이제 조금씩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괜찮으시면 이제 오늘 퇴원하시고 예, 이제 집에서 조금 운동 열심히 하시고 외래에서 뵈면 될 것 같습니다. 대건 씨도 믿기지 않는지 자꾸 팔을 움직여 보는데요. 어제는 통증으로 팔을 올리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너무 신기합니다. 올 때는 좀 걱정이 많았는데 어제 이 받고 나서는 최근 들어서 최고로 진짜 편안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어제 그 무통하는 그 주사도 줄라 하는데 일전 내안 받았거든요. 안 맞고 내가 한번 참아보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증후군으로 좀 이렇게 어깨 쥐누리는 현상이 있을 거다 했는데 조금 있더만은 그 이후부터는 아주 편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다른 내 이제 자신의 어떤 행동, 좀 이렇게 좋은 즐거움을 찾는 그런 행동을 이제 했는데 이제는 건강을 찾는 게 내 최상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짜투리 시간 있을 때마다 항상 이 어깨 운동, 지금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스트레칭하고 이 건강에 최선이라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천원석 씨. 목 운동을 하는 모습이 무척 진지해 보이는데요. 시술을 받기 전에는 목 통증으로 인해 일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계속 받아온 물리치료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힘들었던 시간은 생각도 하기 싫다고 합니다. 최근에 계속 목이 아프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1년 걸린 이유는 언제부턴가 또 괜찮았고 언제부터 근데 계속 근데 심해져서 이렇게 시술을 받게 됐을 때 그러니까 다른 타 병원이나 침이나 이런 거 물리치료 받아도 일시적이라서 계속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낫길래 시술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온 이유가 요즘 젊은 분들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네. 스마트폰 하루에 얼마 정도 보세요, 환자분? 5시간. 5시간. 네. 의학적으로 권유하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머리가 보통 사람들이 한 5km 나가요, 5km. 네. 5km 나가는데 이게 스마트폰 대부분 지하철 타고 있으면 다들 스마트폰 고개 숙여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고개를 한 60도만 이렇게 구부려도 우리 머리 무게는 30kg가 돼요. 예, 그래서 이 쌀포대를 하나 얹어 놓은 것처럼 굉장히 목에 부하가 많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술은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시술이 관리를 안 하면 또 증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목의 어떤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목이 아프고 그 등짝이 아팠어요. 날개뼈가 중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뒷목이 아프고 날개뼈가 아프고 등짝이 아프면 대부분 사람들이 목 디스크를 생각을 못 해요. 대부분 담 결렸다. 그러면서 물리치료 받고 뭐 마사지 바로 다니고 이런 침 치료하면서 보통 1년, 뭐 이분은 짧게 왔습니다. 1년 정도에 만에 오셨고요. 진짜 한 10년 되어서 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별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스마트폰을 많이 봤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5시간씩.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형 보시면 이렇게 고개 숙여서 우리가 뭔가 일자목 형태로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든지 뭐 몰두해서 뭔가 공부를 책을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뜨개질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개 숙여서 뭔가 몰두해서 하는 분들이 목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는 손이 저려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이고 그 전에 목이나 날개뼈, 등짝이 먼저 아파옵니다. 이거는 디스크의 어떤 내부의 어떤 손상이라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내부의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이분이 저희한테 왔고요. 그래서 이제 MRI 같은 거 찍어 보니까 아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목병도 잘 어쨌든 치료했는 게 또 유지되려면 이제 스마트폰 보는 것도 좀 줄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바른 자세나 스트레칭 같은 것도 평소에 좋은 습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석 씨는 통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수 치료를 받는데요. 도수 치료는 틀어진 척추 관절을 정상 위치로 되돌려주는 교정 치료로 전문 도수 치료사가 직접 손을 이용해 뼈, 관절, 근육 등의 균형과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입니다. 도수 치료는 꾸준한 치료를 통해 전반적인 신체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시술 후에 이제 저희가 도수 치료, 자세 치료를 잡아주는 이유가 결국은 이 병의 원인은 이제 고개 숙인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해서 온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의 어떤 C컵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칭하는 법을 저희가 이제 운동치료사 자세 치료를 잡아주고요. 그래서 일자목 치료나 이제 거북미목 치료의 기본적인 그런 스트레칭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결국 재발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도수 치료를 해서 환자분들에게 자꾸 교육을 시켜드리고 저희가 이제 뭐 프린트해서 어떤 스트레칭 하는 법도 간단히 알려드리고 뭐 제가 아까 하늘 보기 천장 보기 운동이라고 자꾸 천장을 보려는 노력도 해줘야 되는 것들이 결국은 이 모든 병은 이제 결국은 우리 몸이 어떤 나쁜 걸로 인해서 이제 손상을 받는 건데 자꾸 나쁜 걸 해주면 안 돼. 사탕 많이 먹으면 우리 충치가 많이 생기는 거 똑같이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도수 치료가 필요한 거죠, 결국.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 게임을 이제 할 때 어깨 피고 목 운동하면서 하고 그리고 웨이트도 하려고 해가지고입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가벼운 운동을 하는 백선태 씨. 어깨 통증으로 시술한 이후부터는 이렇게 틈만 나면 스트레칭을 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면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무척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시술 후 이렇게 달라진 모습에 선태 씨도 가끔 놀란다고 하네요. 네, 초기 증상은 아주 미미한, 제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갖고는 아주 미미한 통증을 느꼈고,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턱걸이라든지 또는 뱅동을 할 때는 한 손을 잡으면 몸이 떨어지는 정도까지 쇼킹이 왔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통증 강도가 심해졌고 약 한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수면을 취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오고 일상생활에 아주 엄청난 지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찾게 됐던 거죠. 보겠습니다. 쭉 한번 올려보시죠. 이게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예. 요거는 어떠세요, 아버님? 네, 이것도 좀 양호하시고. 네, 양호합니다. 예. 스트레칭은 당분간 계속 좀 하셔야 됩니다, 아버님. 왜냐하면 이게 어깨가
우리가 풀어놔도 이제 속에서 조금씩 이제 오랫동안 그 근육이 짧아져 있다 보니까 약간 굳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좋아지셔도 한 2달 정도는 꾸준히 스트레칭 같은 거 아버님이 조금 계속 해주시면은 나중에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어깨 통증이 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관절이 굳어가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십견 증상이 있으셨는데요. 이제 원래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본인도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제 보존적 치료에도 이게 증상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게 됐습니다. 내원 당시에는 어깨 관절이 많이 굳어 있는 상태였고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손상 유무를 보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어깨 힘줄에는 크게 손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굳어 있는 어깨만 풀어주면은 이제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될 것 같아서 관절 도수 조작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지금 치료하신 지 이제 2주 정도 되셨는데 거의 지금 정상인의 어깨같이 지금 운동도 다 잘 되시고 관절 범위도 거의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그 폴로 주사, 우리가 이제 증식 주사라고 하는데 그 치료는 조금 중간중간에 하고 계시고 지금 이 상태로만 한 달 정도만 열심히 재활을 하신다고 하면은 크게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선태 씨. 가구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어 신경 쓸 일이 많은데요. 통증으로 힘들었을 때는 이 많은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직원들에게도 미안함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몸 관리를 100% 못한 그 제 책임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람이라면은 이제 제 몸 관리를 조금만 이상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또 많은 운동보다는 우선적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 보니까 건강이 최고다. 어떠한 운동보다도 우선 내 건강이 좋아야만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됐고 앞으로 꾸준히 내 역량에 맞는 운동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손 위생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목 건강을 위해서는 척추에도 위생이 있습니다. 그 척추 위생의 기본적인 대원칙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자주자주 이 고민형을 이용하면 이제 자주자주 목을 움직여 주는 게 좋습니다. 움직여 주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우리 경추의 커브가 C자 커브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전만을 유지하라는데 이 고개 숙인 자세보다는 약간 이제 전만을 유지하는 자세를 가능한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다 보니까 스좀비라 하는 용어를 쓰거든요. 스마트폰 좀비.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 보는 걸로 인해서 목병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스마트폰은 하루에 2시간 이내만 보자. 그 3가지만 지켜줘도 우리가 이제 목이나 어깨병, 그러니까 경견통까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고생을 하셨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도수 조작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경미한 경우에는 프롤로 치료라든지 그런 제대로 된 진단과 제대로 된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어깨 통증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목, 어깨 통증은 노화에 의해 진행될 수도 있지만 평소에 올바르지 못한 자세와 생활 습관 등에 따른 잦은 외부의 충격이나 압력이 생기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일상에서 흔하게 생기는 불편함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어깨와 팔까지 이어지는 통증이 지속돼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치료를 받아서 건강하고 에너지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